안정환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강인 2차 가해 폭로 이어지자 국대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팬들 아연실색해 입 다물지 못하는 상황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비난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강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광고 재계약 불발 등 손해가 현실화하자 마지못해 늦은 사과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마저 나온다. 25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앞서 영국 매체 더 선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인 지난 5일 현지 시간 이강인이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손흥민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 등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일찍 이탈하자 손흥민이 이를 제지했는데 이에 격분한 이강인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인이 손흥민과 축구팬들에게 공개 사과를 건네자 손흥민도 이에 화답했다. 손흥민은 같은 날 SNS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적었다. 특히 이강인 SNS는 그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댓글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이날 이강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과문 게시글에서 한 네티즌은 국대 나가고 제발 한국 떠나라 며 위아래 없고 자기 맘대로 축구하는 이기적인 놈은 필요 없다 고 썼다. 다른 네티즌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닥쳐오니 이제야 재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척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사과해도 꼴 보기 싫은 건 변함없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주장 손가락 부러뜨리고 다음날 히히덕거리며 물병 던지기 한 것부터 아웃 등의 반응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이강인에게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가 손흥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문제 삼았다. 여론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며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는 등 손해가 나타나자 뒤늦은 사과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나이 어린 선수인 이강인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살면서 잘못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기대치가 큰 사람에게 더 가혹해지는 것이 한국의 정서다. 온 세상의 질타를 떠안게 됐던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상처가 잘 아물길 바라고 응원한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2. 리그왕 라인업 이강인 투지 연속 선발 PSG 랜전 명단 공개. 파리 생제르맹 PSG는 26일 오전 1시 5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왕 23라운드에서 스타드 렌과 격돌한다. PSG는 16승 5무 1패, 승점 53로 리그 1위에, 렌은 9승 7무 6패, 승점 34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다. 경기를 앞두고 선발 명단이 공개됐다. PSG는 바르콜라, 덴벨레, 음바페, 이강인, 비티냐, 다닐루, 파비안, 베랄도, 에르난데스, 하키미, 돈나룸마가 선발 출격한다. 이강인은 약 한 달가량 PSG를 떠나 있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 때문이다. 이강인은 지난달 4일 2023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당시 이강인은 선발 출전에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경기 종료 후 공식 MOTM에 선정되며 트로피까지 추가로 받았다. 이후 곧바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여정을 떠났다.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은 훨훨 날았다.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과의 맞대결에서 이강인은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득점과 쐐기골을 넣으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3차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넣기도 했다. 대부분의 공격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4강에서 탈락한 이강인은 대회 종료 직후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엘리케 감독의 배려 속에 한 주 휴가를 취했다. 이후 지난 18일 열렸던 낭트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당시 이강인은 우측 윙포워드로 경기에 나섰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후반 15분 교체 아웃됐다.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날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가벼운 몸놀림을 이날 경기에서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3. 부상도 아닌데 맨유 1369억 먹튀. 유망주에게도 밀렸다. 오른쪽 화살표 끝없는 추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5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6라운드에서 풀럼의 1에서 2로 졌다. 이로써 맨유는 승점 획득에 실패하며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맨유, 풀럼전에서도 승리를 노렸다. 후반기 일정에 접어들면서 매 경기 승점을 쌓는 것이 중요했기에 각 구단의 감독들은 실험보다는 베스트 라인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텐하흐 감독은 보다 실험적인 선택을 했다. 우측 윙어로 유망주를 데뷔시킨 것. 주인공은 맨유 아카데미 출신인 포슨이었다. 이 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른 포슨은 준수한 활약을 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 기준 53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1회, 빅 찬스 메이킹 1회, 슈팅 1회를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텐하흐 감독의 선택에 의아해했다. 쓸 선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이는 아니었다. 이 경기에서 맨유의 벤치엔 우측 윙어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았었다. 여기엔 안토니도 포함돼 있었다. 안토니는 이 경기에서 후반 45+8분 빅토르 린델로프와 교체돼 경기장을 누볐다. 큰 의미가 없는 교체였으며 그는 1분만을 소화했다. 종료 직전 교체에 대해 텐하흐 감독이 입을 열었다. 부상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그는 몸 상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의 상태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우측면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가을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가 스텝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는 훈련에서도 이를 눈여겨봤고 오마리와 아마드, 가르나초와 같은 선수들이 뛸 자격이 있었다. 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포슨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 것. 안토니 입장에선 굴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텐하흐 감독의 선택도 이해가 된다. 안토니는 지난해 여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발생시키며 맨유에 왔지만 저조한 활약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리그 20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엔 맨유가 영입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4. PL 생활은 인생 최악의 경험. PL 복귀 질문에 아냐. 여기서 행복해. 질색. 프랑스 국적의 수준급 자원이다. 191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저돌적인 수비를 즐기는 파이터형 센터백이다. 큰 키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빠르며 수비적인 지능이 뛰어나 안정감을 더해준다. 본래 빌드업에 약점이 있었지만 성장함에 따라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자국 리그에서 성장했다. 2019에서 20시즌 르 아브르 소속으로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2020에서 21시즌 낭스로 이적해 프랑스 리그 1에 진출했다.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컵대회 포함 33경기에 나서며 두각을 나타냈고 2021에서 22시즌 스타드 렌으로 둥지를 옮겼다. 여기서 한 단계 성장했다. 시즌 중후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꾸준히 경험을 쌓으며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부상으로 잃은 입지를 회복하지 못했고 2022에서 23시즌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떠났다. 최악의 선택이었다. 노팅엄에서 바데는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몸 상태가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 반년 만에 임대를 종료한 그는 후반기 세비야로 떠났고 여기서 컵대회 포함 27경기에 나서 2골을 넣으며 부활에 성공했다. 이 활약에 힘입어 세비야에 완전 정착했다. 완전 이적 이후에도 탄탄한 입지를 자랑한 그는 이번 시즌 컵대회 포함 22경기에 나서 1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세비야에서의 스텝업으로 인해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겨울엔 토트넘 후스퍼가 러브콜을 보냈다. 당시 센터백 보강을 노린 토트넘은 플랜 A로 라두 드라구신을 낙점했지만 그의 영입 실패를 대비해 플랜 B로서 바데를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드라구신의 토트넘 이적이 이뤄지면서 바데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바데의 이적 가능성은 남아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여름에 적당한 금액이 제한된다면 바데는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이적 가능성에 대해 바데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세비야에서 만족감을 표했으며 특히 PL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오자 질색했다. 영국 매체 팀토크에 따르면 그는 PL 이적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아니, 여기가 더 낫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라고 밝혔다.